짭, 짭.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는 없고요. 저의 근황 토크를 좀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이 카메라를 제가 최근에 새로 샀거든요. 오즈모 포켓 4라고 되게 가벼운 브이로거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를 항상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신제품,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테스트도 할 겸 근황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이에요. 아마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고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에 아마 5월 1일 바로 내일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하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의 근황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새로운 거 시작했는지, 뭐 기분은 어떤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걸 근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근황을 유튜브에서 잘 이야기를 못 했어요. 뭐 그냥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그 토픽에 대해서 좀 오래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뒤쪽에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팟캐스트가 몇 분 정도가 될지 모르겠네요. 1 시간 되려나 모르겠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오늘은 편하게 할 거 하시면서 뭔가 정보를 새롭게 알아간다기보다는 그냥 '디디 어떻게 지내고 있나?' 캐치업하는 느낌으로 좀 따라잡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근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한국어 공부는 요즘 잘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좀 귀찮아서 못하고 있는지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좀 길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다 못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긴 하지만 총 주주주주주 한 4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진짜 랜덤하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테마는 저의 4월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4월 11일 토요일에 미덕을 했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어서 그거 어땠는지 후기를 좀 이야기 먼저 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제 새해 목표가 운동 뭐 습관 만들기였나? 아니면 뭐 맨날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나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서 운동 관련돼서 얘기할 거예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운동은 수영이랑 클라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할 거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뭐 팟캐스트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 콘텐츠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유튜브에만 올라가는 그런 콘텐츠들도 있어서 스포티파이로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또 공지해 드리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서 그거 이야기를 해 드려 볼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팟캐스트 공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팟캐스트? 이거는 뭐 엄청난 새로운 기획은 아닌데 그래도 제 팟캐스트 열심히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좀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니까 이것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월 미덕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4월 11일 토요일에 미덕을 가졌고 그때는 총 저 합해서 한 20명? 대략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며칠 전에 하면서 세보니까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와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포함하면 총 10개국에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뭐 미국, 일본, 되게 많았어요. 유럽에서 오신 분들도 많았고 남미 쪽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외국 분들도 오셨지만 한국 분들도 두 분 와 주셨거든요. 한 분은 저랑 같이 콘텐츠 자주 만드는 민지쌤 이 정말 감사하게도 놀러 와 주셨고요. 또 다른 한국어 선생님 한 분도 학생이랑 그 선생님의 학생분이랑 같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한국 분도 저까지 3명 이렇게 있었던 그런 미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뭐 제 미덕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인지 아니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었어요. 뭐 한국에서 유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고 뭐 아니면 결혼하셔 가지고 뭐 비자를 받아서 여기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태국에서 오신 분인데 되게 오랫동안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영주권을 가지고 좀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있었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다 shout out 그 어 성함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좀 요약해서 잘 이야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뭘 했냐 요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미덥 오셔서 뭐 게임을 한 건지 아니면 저랑 같이 뭐 만들기 뭔가 요리를 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막 이런 게임 아니면 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할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미덥은 제가 혼자서 기획을 했어요. 이번이 세 번째 미덥이었는데 저번 두 번째 미덥이 일본 도쿄에서 한 미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 친구들 그 스태프들이 세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장소도 찾고 이래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기획하려면 같이 아이디어 주고받고 할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 혼자 하는 미덥이었어서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려니까 너무 그 일이 커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해야 할 거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냥 어 언어 언어 교환 모임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팬 미팅 같은 거 유튜버들의 팬 미팅 같은 거 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아마 그 유튜버 분께서 앞에 나가셔서 막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약간 그 라이브 유튜브 콘텐츠 보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다 한국어 사용하고 하는 분들인데 이제 특이한 게 다양한 나라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오신 분들이랑 한국어라는 그 공용어를 가지고 뭐 왜 한국에 왔는지 뭐 하고 지내는지 같은 것들 좀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 참여해 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얘기해 보지 못했 얘기를 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일본 분께서 영어를 잘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한국어는 잘 할 수 있을 때 미국인과 이야기를 하려면 이 미국인도 만약에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만 할 줄 안다라고 하면 이 둘은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각자의 모국어가 다르고 같이 쓸 수 있는 언어가 없으니까 서로의 언어를 모르니까. 하지만 둘의 언어가 아닌 아예 세 번째 언어 한국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엄청난 좀 잘 짜여진 잘 기획이 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미더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즐겨 주시고 "재밌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놀러 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몇몇 분들은 여행 중에 우연히 타이밍이 맞아서 이렇게 미더에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여행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행은 정말 그 현실 인생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소중한 뭐 일 주일, 한 달 이렇게 내서 놀러 오는 건데,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를 만나러 와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 뭘 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 봤어요. '선물로 뭔가 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너무 나한테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여기 미덕 다녀왔지.' 이런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청 귀여운 키링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저도 가방에 달고 다니는 키링인데 보여 드릴게요. 이게 엄 저의 그 채널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까? 저의 채널 아이콘 같은 게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 모양 키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테일이 되게 살아 있어서 귀여운 키링인데요. 요거를 하나씩 선물을 해 드렸어요. 이건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키링이랑, 그리고 사진도 다들 찍어 가시면 좋으니까 뭐 셀카 같은 거는 당연히 같이 찍고, 그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제가 들고 가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진 찍는 포토 타임을 가졌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좀 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다 저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연예인처럼 그렇게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게 저도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어디서는 못해볼 그런 연예인 체험이었습니다. 잘 어 폴라로이드 선물이랑 키링 선물까지 이렇게 드리고 했으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미덕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미덕이 어땠는지.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미덕을 하면은 제가 진짜 많이 듣는 게, 최 1번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실제로 보고 그 구독자분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들을 때 제일 많이 해 주시는 말은 "아 디디님 덕분에 제 한국어가 이렇게 늘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정말 한국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외국분들께서 "이거는 디디님 덕분이에요."라고 말을 해 주시니까, 당연히 그거는 그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감사를 이야기해 주는 걸 저도 들으면서 너무 뿌듯하고,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정말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뿌듯하고, 예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거는 1번 제일 크게 느꼈던 감정이었고, 그리고는 좀 제가 이번 미더비 끝나고 한 2-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었거든요, 그 미더비 끝나고.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을 막 1시간씩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밝아 보이기도 하고, 미덕 같은 것도 막 열어서 사람들 막 만나고 이러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나 보다.' 아니면 '그런 소셜 에너지가 많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인프피잖아요. MBTI가 INFP라서 I가 80% 예요. 완전 introvert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 행사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언어 미덕에 가면 저는 진짜 거의 말을 안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소셜 에너지가 낮고 소셜 배터리가 낮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어 당연히 기대되고 너무 즐거운 마음도 있지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분들을 이렇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컸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번 미더에서는 도와주는 친구들이 3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저는 INFP P 계획을 잘 안 세우는 편인데 완전 J인 친구들이 막 "미덥 장소 여기가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도 먼저 제안도 해 주고 엄청 많이 도움을 받았어서 사실 그때는 부담이 크게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놀러 가는 기분이 컸거든요. 이렇게 많이 도와줘서 부담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3 명이나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인트로버트들이 큰 모임에 갔을 때 제일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안심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의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그러면 엄청 의지가 되거든요. "반갑다 친구야. 다행이다 너가 있어서. 나 여기서 이제 혼자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같이 있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훨씬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데 그때도 그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일본 친구들이 있었어서 막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았고 크게 뭐 어렵게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어 제가 저번에 저의 미더이 아니라 다른 뭐 언어 교환 미더에 가서 만난 분이 있었어요. 제 구독자분이 계셨어 가지고 그때 만난 분이 이번에도 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 미더 스태프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해서 오케이 감사하게도 오케이 해 주셔 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뭐 준비하고 뭐 정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내해 주고 그런 것들 엄청 많이 도와주셨어서 정말 성공적으로 잘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번 미더비 12 명인가 최대 14 명이었는데 이번엔 20 명.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미더은 더 적었고 두 번째는 쪼끔 더 많게 이번에는 제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미더비 규모 이게 크기가 커졌다는 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스텝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이제 제가 대부분 다 계획을 해야 됐다는 거 그것도 부담 그리고 낯선 사람들을 엄청 많이 만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서 끝나고 나서는 정말 뭔가 숙제를 하나 끝낸 그런 느낌? 다시 한번 전 정말 즐거웠는데요. 이거는 인트로버트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아 잘 끝냈다.' 정말, 정말 잘 끝내고 싶었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시게 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잘 끝내서 안심하는 그런 마음에 한 3일 동안은 푹 쉬었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같이 잠실 근처에서 모였고 파티룸을 대여할 수가 있어요. 뭐 사람들 모여서 그냥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빌려서 2 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한 것 같고요. 그리고는 원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피자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피자 먹고 거기서도 또 2 차로 좀 더 얘기하다가 한 뭐 6 시, 7 시쯤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거기가 잠실 근처라서 석촌호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스팟이 있어요. 구경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어서 끝나고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산책 좀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잠실로 정하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끝나고 좀 친해져서 간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덥 끝나고 실제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끼리 인스타도 교환하고 하셔 가지고 뭐 저 없이도 그냥 저녁 먹거나 이렇게 따로 만나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 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4월 미덥을 무사히 마쳤고 이제 저는 8월, 12월 이렇게 2번 더 미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미더블 하고 나서는 '아 이거 혼자서 하면 무지하게 힘드네.' 하는 생각에 '8월 12월 미더블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쪼끔 들었지만 제가 미리 말을 해 버렸잖아요. 아마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4 월, 12 월, 8 월에는 꼭 미더블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 뒀기 때문에 말을 해 둔 건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미더블 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는 쪼끔 다르게 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켜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도 좋긴 한데 아무래도 뭔가 콘텐츠가 하나 더 있으면 쪼끔 어색한 분위기, 다들 처음 모였으니까 어색한데 그 분위기를 쪼끔 더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보드게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랑 같이 뭔가 뭐 떡볶이나 뭐 라면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 제가 전주에서 막걸리 같은 거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뭔가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같이 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8 월이나 12 월에는 좀 더 기획이 잘 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까지가 제가 이번 4월 미더블 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어 다음의 계획으로 세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4월 미덥 놀러 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부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꼭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테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테마가 운동이었죠, 운동. 운동.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이 수영이랑 클라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목표였던 매일매일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기 그 목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제 4 월도 끝나가니까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자면요. 음 80%는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하루인가? 하루 빼고는 밖에 항상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화를 신고 나가진 않았어요. 어떤 날에는 뭐 슬리퍼를 신고 그냥 앞에 편의점만 간 날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런 목표를 그래도 나름 정해 놓고 나니까 좀 의식적으로 신경 써서 밖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네. 그러면 산책 쪼끔이라도 하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 가지고 그 목표는 80% 운동화를 안 신고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12 시가 땡 지나 버린 적도 있었어 가지고 그거 2번 때문에 약간 완벽하게 좀 지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기, 산책하기 종종 하고 있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한국이 제 기준 5 월, 6 월이 날씨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하기도 제일 좋고. 그래서 저도 이때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왠지 밖에 나가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뭐 운동도 시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5 월, 6 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팟캐스트 올라갈 때쯤이면 5 월이고 하니까 운동 이제 의욕이 이제 맥스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운동이 2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은 4 월부터 쪼끔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클라이밍도 그렇고. 그래서 먼저 수영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수영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한 2년 정도 2년 가까이 배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스타일 자유형 그리고 이거 개구리처럼 하는 거 그거는 한국에서 평영이라고 하고 그리고 버터플라이도 있죠. 이거는 접영 그리고 뒤로 하는 거는 배영이라고 해서 자유형, 어 평영, 접영 그리고 배영 이렇게 4 가지가 있죠. 이 4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때 배워 놓고 한 대학생 땐가 또 잠깐 수영을 해서 그때 한번 복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수영복도 새로 사고 막 수영 타월도 새로 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영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수영이.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수영이 몸에 되게 좋은 운동이래요. 뭐 러닝 뭐 모든 운동이 몸에 좋지만 약간 몸을 다치게 하는 운동들이 많거든요. 뭐 클라이밍 같은 것도 잘못하다가 이렇게 다치면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운동이고 뭐 러닝도 너무 무리하게 하거나 그러면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요.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릎에 있는 그런 뼈들이 좀 아플 때도 있고 발목이 다칠 때도 있죠. 발목 요런 데가 다칠 때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수영은 이런 근육 다칠 일 뭐 뼈가 다칠 일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운동만 정말 할 수 있게 해 주니까 노인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분들도 많이 하시는 게 이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자체가 되게 좋은 운동이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수영은 운동하고 그 씻고까지가 한 번의 세트잖아요. 물에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샤워를 세트로다가 하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뭐 러닝하고 아니면 헬스장 갔다가 뭐 집에 와서 또 씻고 이러면은 귀찮잖아요. 근데 어차피 물에 들어가서 그 젖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게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게 또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죠? 아 저렴하다. 저렴하다는 게 또 포인트예요. 한국은 개인 수영장 뭐 이렇게 돈을 받고 학원처럼 하는 수영장도 있는데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애기들이 하는 수영장들이 많고요. 한국의 수영장들은 그 이렇게 도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영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는 수영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자유수영 그냥 원하는 시간대에 가서 아니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정해진 시간대에 가서 뭐 1 시간 정도 수영을 하는 게 3,000원 정도입니다. 3,000원. $2 뭐 $2 정도예요. 그러니까 되게 싸죠. 다른 운동들은 요즘 다 비싸요. 헬스장도 비싸고 테니스 뭐 골프, 클라이밍도 이 수영에 비교하면 쪼끔 비싼 편이고 그런데 러닝 다음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가도 해 봤고요. 뭐 필라테스도 잠깐 해 봤는데 다 엄청나게 비싸서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영은 저렴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수영이 러닝처럼 그 러닝할 때도 제가 비슷한 걸 느끼는데요. 되게 지루해요. 어 테니스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내가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절하면서 하는 건데 계속 반복이란 말이죠. 뭐 한번 자유형 했다가 평형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지겨워요. 지루해요. 그래서 30분 이상 넘어가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아 많이 했다. 몇 시지?' 이렇게 딱 보면 30분 지나 있어요. 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지겹고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깰 수 있을까?' 그게 쪼끔 고민입니다. 근데 다른 뭐 달리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루하고 그럴 게 없이 엄청 집중해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 호흡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런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지겹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아 벌써 또 지금 뭐 한 시간 2 시간 한 것 같은데 아직 30 분이야?'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 가지고 쪼끔은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 중 이에요. 찾아보니까 제가 엄청 그 저번 1 시간 팟캐스트 할 때 "잘 샀다."라고 소개해 드렸던 이게 있잖아요. 러닝이나 운동할 때 쓰면 좋은 이어폰. 이거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좀 뭐랄까?
이거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어폰이 보통 한쪽 이렇게 꽂는 부분만 있는데 이 이어폰은 뒤에 잡아주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아주 좋은 이런 이어폰을 그 제가 정말 이거 좋다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브랜드에서 그 수영할 때 끼는 이어폰도 있더라고요. 그 오픈 스위밍인가? 이렇게 귀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하는데 머리 쪽에 이렇게 갖다 대서 노래를 듣는 그런 이어폰도 있는데 우선은 이거 좀 비싸니까 지금 사지 않고 얼마나 내가 꾸준히 수영을 하는지 일단 보고 꽤나 수영을 꾸준히 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나에게 보상을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사서 써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집중해서 수영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달 요모조모 콘텐츠 있죠? 태용쌤이랑 같이 하는 요모조모 콘텐츠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더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클라이밍.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많이 절대 안 하고 있고요. 뭐 일주일에 수영 1번, 클라이밍 1번 이 정도입니다. 많이 가면 수영 2번, 클라이밍 1번 이 정도고요. 목표는 좀 더 많이 자주 가자 하는 게 목표이기는 해요. 클라이밍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냐. 엄청 클라이밍에 빠진 친구가 최근에 빠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클라이밍 자랑, 클라이밍 그 추천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클라이밍이 되게 재밌는 운동이다. 막 자기도 운동을 재밌게 한 적이 없는데 클라이밍은 진짜 집중해서 재밌게 할 수 있다. 와 하면서 클라이밍 최고 너무 재밌다. 집에 와서도 클라이밍 막 생각나고 막 계속 유튜브로 클라이밍 하는 영상 이런 거 찾아본다 하면서 엄청 극찬을 하길래 엄청 칭찬을 하길래 뭔데? 하고 같이 따라가서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친구와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훨씬 재밌었어요. 혼자 하는 그 싸움보다는 친구랑 그냥 놀 겸 같이 가서 한다는 게 일단 너무 재밌더라고요. 우선 클라이밍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어떤 거냐면 한국어로는 뭐 암벽 등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실내 클라이밍장에서 하고 딱 실내 클라이밍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에 돌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알록달록한 돌들이 이렇게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저거를 그냥 잡고 막 마음대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했는데 잘 보면 테이프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색깔 테이프. 색깔 테이프가 막 무지개 색으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까만색, 흰색, 핑크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했더니 우선 테이프는 스타트 지점이랑 파이널 그 피니쉬 그 지점을 표시해 주는 거고요. 색깔마다 레벨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빨간색 돌 옆에 노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돌만 이용해서 위에 있는 노란색 테이프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출발하기 전에 좀 앉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런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면은 오케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먼저 이걸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테이프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테이프 가서 두 손을 다 대고 3초 이제 멈춰 있으면 거기는 이제 컴플리트 한 거예요. 깬 거예요. 그 레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 수영이랑은 다르게 엄청 뭔가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게임하듯이 막 문제도 머릿속으로 풀어보고 그 레벨업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확실히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이 재밌을 수 있나?'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클라이밍은 확실히 재미가 있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랑 잘 올라가면 "오 잘한다." 얘기도 해 주고, 아니면 친구가 막 못하고 있으면 "거기, 거기 옆에 이렇게 손 잡으면 있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게 재밌었고, 그 친구들이랑 항상 놀 때도 똑같은 코스로 놀지 않아요. 뭐 맛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뭐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영화 보고 뭐 쇼핑 좀 하고 맨날 이거 반복이잖아요. 물론 이거만한 놀이가 없다고는 하지만 가끔은 좀 뭐랄까 새로운 액티비티 하면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카페 가고 밥 먹고 하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카페만 한번 가도 되게 재밌고 새롭고 좀 더 기억에 남는데, 이 클라이밍도 그냥 친구들이랑 하기 좋은 액티비티 같은 느낌이에요. 뭐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 가면 짚라인 같은 거 타거나 그런 액티비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기 좋고, 근데 운동까지 돼. 근데 재밌어.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혼자서는 안 가 봤어요. 계속 친구랑 좋아하는 친구랑 클라이밍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가서 같이 시간 보내면서 하고 있는데, 혼자도 한번 가 보려고 해요. 이제 클라이밍 전용 신발도 있고 해서 혼자도 가 보려고 하는데, 막 약간 또 인트로버트 토크가 됐는데, 이 아이이신 분들이 클라이밍 할 때 쪼끔 두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벽을 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시선이 딱 꽂히는 게 너무 싫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혼자 못 가고 있는데, 뭐 어때요? 다들 운동하러 오는 건데,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좋아서 혹은 싫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언제 내려오지? 빨리 나는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일 거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운동할 때 끼는 이어폰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서 혼자서도 5 월부터는 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영과 클라이밍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건강하죠, 나름? 그래서 수영도 제가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막 7살 이때쯤에 배워 놓은 게 오랜만에 해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7살 8살 때 했던 얘기 이런 거는 다시 해도 기억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몸으로 배워 놓은 거는 다시 해 보면 되니까 고것도 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도 배워 놨는데 그것도 또 오랜만에 앉아도 어느 정도 칠 수 있잖아요. 악보 읽는 거 이런 거 쪼끔 까먹긴 했지만 인간의 몸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어릴 때 '운동 하나는 좀 배워 놓게 해 주고 싶다. 그러면 되게 커서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이렇게 운동 토크였고요. 상당히 길어지네. 이거 봐. 이렇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테마. 요즘 제가 새롭게 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스포티파이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 뭐 애플 팟캐스트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올해부터 몇 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곳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우선 서울 글로벌 센터는 어떤 곳이냐면,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서울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뭐 비자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들을 좀 상담해 주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면서도 잘 적응하실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프로그램들도, 토픽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처럼 아까 제가 하고 싶다고 한 거 있죠. 뭐 뭔가 요리 클래스나 아니면 투어 같은 것들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아주 좋은 기관에서 저와 올해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이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
한 달에 2편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채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울 글로벌 센터라는 채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티파이나 팟캐스트 채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 글로벌 센터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하는 콘텐츠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부어가면서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가 왜 나왔지? 대표적으로가 아니고요. 그 콘텐츠 2개 어떤 거냐면 먼저 첫 번째가 요즘 한국이라는 콘텐츠예요. 이거는 저랑 민지쌤 둘이서 하는 콘텐츠고 원래 저희가 할 말 이슈라고 뉴스 콘텐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리메이크해서 하고 있어요. 뉴스 콘텐츠가 아무래도 좀 어렵고 그리고 너무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쪼끔은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 콘텐츠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을 수가 없다.' 해서 '쪼끔은 더 가볍게 소식을 전해 드리는 콘텐츠로 가자.' 해서 요즘 한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이 한국의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한국 어 한 달 동안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 뭐 핫했는지, 요즘 유행하는 거 뭔지 그런 거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팟캐스트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알아가면 좋을 소식들 뭐 어떤 축제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하면 좋고 이런 정보들도 알려주는 그런 팟캐스트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익하고 할 말 이슈보다는 좀 더 쉽고 재밌게 하는 콘텐츠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이슈 재밌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서울 글로벌 센터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저랑 민지쌤 얼굴이 있는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콘텐츠는요. 나의 한국 동네라는 콘텐츠입니다. 이거는 뭘까요? 한국 동네. 그 한국에 살고 계시는 외국분들, 그분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분들의 동네에 찾아가서 뭐 왜 여기에 살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 이야기 나누는 야외 인터뷰 콘텐츠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집에서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실내 팟캐스트를 찍고 있지만 그거는 밖에 나가서 서울의 풍경도 보여드리고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는 인터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모습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귀로 듣기 좋다면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틀어 놓고 나중에라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어떤 그 생활을 보낼지 그런 것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출연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인터뷰어 분이랑 외국 게스트 분이랑 하고 있는데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그 게스트 분들 누구를 하면 좋을지 그런 거 섭외하는 거 있죠. 저랑 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드리는 거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동네로 가면 좋을지 같은 그런 기획, 어떤 걸 물어보면 좋을지 같은 기획도 인터뷰어 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촬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을 카메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찍는 게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두 발로 뛰어가면서 찍고 있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 그런 콘텐츠니까 팟캐스트만 듣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분들의 한국어 들으면 또 좋거든요. 그 콘텐츠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 글로벌 센터 채널 가셔 가지고 요즘 한국 그리고 나의 한국 동네 그 인터뷰하는 콘텐츠 있어요. 그 콘텐츠 봐 주시면
여러분들 한국어에도 도움이 되고 디디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 일석이조니까 많이 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렇게가 제가 콜라보레이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최근에 제가 책 읽는 콘텐츠를 했었단 말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에세이를 한 앞에 1장 정도 읽어보면서 그 책 내용도 설명해 주고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그 콘텐츠를 했었는데 그게 꽤 대박이 났어요.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평소에 올리는 팟캐스트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습자분들이 책 읽는 거 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이 책 읽는 시리즈, 책 시리즈, 읽기 시리즈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 다음으로 다른 책들 뭐 한국에서 유명한 책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인기를 끈 그런 책들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들 제가 연락을 다 해봤어요. 근데 오케이를 해주신 분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이 메일을 보냈는데 다 그 읽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떡하지? 그걸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원래는 제가 한국의 소설, 뭐 한국의 에세이, 한국 작가님들이 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음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려고 해요. 그 어린 왕자는 너무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 원본은 저작권이 없어서 그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원본은 그냥 읽어도 되는데 저 프랑스어 못하잖아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번역된 것도 저작권이 또 있어요. 번역하신 분의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함부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최근에 바로 어제 어린 왕자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챗GPT랑 함께 말이죠. 혼자는 절대 못하고 저 프랑스어 못하니까 챗GPT가 프랑스어로 살짝 번역을 해주면 제가 그 한국어 어색한 거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저의 든든한 동료 GPT 양과 함께 같이 책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료되는 대로 우선은 어린 왕자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책도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안 되면 진짜 이런 세계 명작들을 제가 좀 번역해서 읽어보려고 해요. 아니면 한국의 고전 문학이 있어요. 한국 옛날에 쓰여진 그런 문학인데 한국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문학들도 사실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현대어 버전으로, 현대말 버전으로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읽어볼까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저의 콘텐츠에 대한 근황 토크였네요. 정말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면서 느꼈을 것 같은데요. 벌써 50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유튜브 하면서 꾸준히 느꼈던 거긴 한데 유튜브는 라디오, 팟캐스트랑 안 맞아요. 그 성격이. 왜냐면 유튜브는 영상으로 보시는 거고 원래 제 팟캐스트는 약간 근황 토크 좀 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뭐 태권도면 태권도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하고 마지막에는 뭐 사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이나 뭐 사연 같은 것도 읽어보는 그런 게 한 세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40분 막 이렇게 길어질 때도 있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라면 그걸 다 듣고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쩔 수 없이 유튜브는 영상 콘텐츠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해야
많이 궁금해할 주제를 잡아야 잘 나와요, 조회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책 읽는 거 이런 거 딱 뭐랄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좀 핵심? 정말 엄청난 이런 좋은 주제를 가진 콘텐츠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그냥 이런 근황 토크 이런 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영상이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는 게 감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꾸준히 유튜브를 하고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영상이 잘 돼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뭐 한국 친구들과의 이야기라든가 한국 생활 속에서 내가 느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때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 라이브 때는 이렇게 주고받고 채팅 이야기하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근황을 꾸준히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이 여러분들이랑 개인적인 이야기, 프라이빗한 이야기까지 좀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스포티파이에 먼저 올라가는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에 먼저 올라가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조금 편집하고 자막 만들고 썸네일 만들고 뭐 제목 정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올리면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 오늘 딱 전해주고 싶은 그 뉴스를 바로바로 말씀드리진 못하게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런 편집 없이 딱 오디오로만 되어 있는 근황 이야기를 먼저 애플 팟캐스트랑 스포티파이에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 녹음해서 영상 없이 바로 올려요. 그러면 조금 최신 그 정보를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사실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는 수익 창출이 안 돼요. 제가 거기로부터 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유튜브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제 채널을 더 많은 사람이 들어주기를 원해서 그냥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계속 하고 있는 거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런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를 5월부터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2개 요렇게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좀 천천히 이제 자막 작업해서 유튜브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저의 근황 이야기는 혹은 저의 프라이빗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클라이밍 하다가 뭐 다쳤어요.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클라이밍 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같은 이야기는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제 채널의 랭킹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적이 낮아집니다. 그럼 점점 저는 더 직업으로서 유지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그냥 올리면 채널에 안 좋겠죠?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을 올리면. 하지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듣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멤버십 콘텐츠로 올릴 예정이에요. 자막이랑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거는 멤버십 콘텐츠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저의 좀 더 많은 이야기들, 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이야기, 또 편하게 이렇게 편집 없이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멤버십 가입해 두시면 그 콘텐츠를 이제 5월부터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나는 멤버십 같은 거 결제를 하기가 지금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포티파이랑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그냥 편하게 보고 싶고 그리고 자막 이런 거랑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스크립트 같은 것도 다운받아가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보시면 됩니다. 멤버십이
가격이 한 5,000원 정도예요. 4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디디한테 한 달에 커피 한 잔 사준다 생각하시고 멤버십 가입해 두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더 어 많은 팟캐스트 에피소드 들으실 수 있다는 거를 공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팟캐스트 끝까지 듣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공지를 해 봤습니다. 이게 저의 새로운 팟캐스트 공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팟캐스트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의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힘든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말이죠.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부모님 집에서 제 방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 동네는 버스 뭐 이런 거 타기가 좀 어려워요, 서울보다는. 서울은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이게 너무 쉬운데, 그 동네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거의 제 발입니다. 제 발과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전거 앞에 바구니를 하나 달아놨어요. 왜냐면 저는 뭐 부모님 집에서 음식을 싸갈 때도 있고 아니면 짐이 좀 많거든요. 뭐 마이크나 카메라, 노트북 이런 거 막 챙길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들고 가려면 이렇게 메고 가면 무거우니까 앞에 넣을 바구니가 필요해요. 좀 바구니를 달면 뭐랄까 아줌마 자전거 같은 느낌? 주부 자전거? 엄마들 자전거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한 몇 년 안 달다가 '안 되겠다. 이거 있으면 편하겠다.' 해서 달아 놨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꾸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커피 잔에 심지어 그 커피 종이컵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그 종이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를 그 썩은 커피가 들어있는 그 커피잔을 제 바구니 안에 누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부모님 집 한 일주일 만에 가야지 하고 내려오면 막 쓰레기가 안에 들어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 있는 게 담배 그 꽉 있죠. 담배 박스. 그 담배 꽉을 거기다 버리거나 아니면 담배 피고 그 남은 그 꼬다리? 담배 꽁초를 거기 막 버려 놔요, 거기. 도대체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지 없는 사람들이겠죠? 제 집 밑에 술집이 좀 많아 가지고 좀 술 마시고 취해서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밤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니까. 또 담배 버려 놨지? 그리고 뭐 이게 음료수 같은 거, 음료수 병 같은 것도 넣어 놓고요. 비닐 같은 거 뭐 뭔지도 모를 비닐 같은 것도 넣어 놓고 막 뭐 먹다 남은 음식 봉지 그런 것도 막 버려 놓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쓰레기를 다른 쓰레기장 찾아 가지고 버려 줘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의 요즘 일상 속에서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자주 잦게 일어나는 스트레스예요. 뭐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이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거를 빨리 공유하고 싶어, 사람들이랑. 뭐 한국의 좋은 면도 많이 설명하지만 어느 나라에나 이상한 사람이 있듯이 이런 면도 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절대로 길에 버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길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의 다리입니다. 누군가의 발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해 보려고 해요. 다시 한번 정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너무 하도 자주 일어나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담배에 대한 인상이 더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아니 담배를 왜 피고 그냥 혼자 피면 피는 거지 왜 그걸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무튼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오래 들으면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들 진짜 사소한데 좀 들으면 흥미로운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고 아니면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것도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벌써 1 시간 넘어갔죠. 뭐 최근에는 저의 단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팟캐스트에서는 이거에 대해 얘기 조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한 그 멤버십 전용 팟캐스트.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아무튼 한국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또 들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지사항까지 드리면서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다시 한번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를 응원해 주고 싶으신 분들, 응원의 마음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트리온에도 물론 그 페이트리온 회원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콘텐츠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편하신 쪽으로 유튜브가 편하면 유튜브 쪽으로 페이트리온이 편하면 페이트리온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내주시면 제가 잘 받고 커피도 매일 한 잔씩 먹으면서 더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팟캐스트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동안 못해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쌓여가지고 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네요. 그러면 1시간 팟캐스트 한 김에 암호 한 가지 해볼까요? 뭐가 좋을까? 5월이 기대되네요. 로 해봅시다. 제가 새로운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팟캐스트도 새로 시작할 거고 그런 점에서도 5월이 많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 올라가는 게 5월 1일이니까 여러분들도 5월이 좀 기대되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5월이 기대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분은 끝까지 들어주셨구나 하고 그 뿌듯한 저도 자랑스러운 마음에 하트를 이렇게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5월이네요 벌써. 근데 뭐 5월까지는 아직 좋아요. 날씨도 좋고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5월, 6월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정말 5월이 기대되네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또 한국 문화 관련된 팟캐스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